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는 일본 요리의 입문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일본 요리에 대한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본 요리에 대한 입문은 저자로서는 김선영, 하종률, 이영경, 김병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교재를 만드셨습니다. 출판사로서는 도서출판 효일에서 출판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본 요리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그리고 일본 요리에 대한 역사, 일본 요리에 대한 형태와 변천, 일본 요리의 조리법과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요리의 특징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요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계절의 특징을 살리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며 생선, 어패류, 생식의 사시미나 초회 등은 물론 소재가 가지고 있는 풍미라든지 색, 형태 등을 살린 조림요리와 구이요리, 튀김요리 등이 있습니다. 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조미료는 대표적으로 된장, 간장, 설탕, 술, 식초, 소금을 주로 이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요리는 눈으로 보는 요리라는 말을 할 만큼 외행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며 고도의 기술인 칼의 사용법, 조각품은 가히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요리는 계절을 중요시하고 식재료의 맛과 색을 살려내어 섬세한 감각으로 그릇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담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 요리는 외국의 조리법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것을 재창조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요리 또한 고유한 일본 요리로서 인정을 받아 세계적인 입맛을 이끌어내고 있다. 일본 요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일본 요리의 역사적인 흐름과 전통, 식생활 행태, 기본적인 조리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본 요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요리의 특징은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먹는 것을 최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요리 이상이라는 요리관을 가지고 있으며,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맛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일본 요리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요리의 특징을 크게 일반적인 특징과
지역별 특징으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특징은 주식 및 부식의 상차림,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 세 번째로는 계절 감각, 미적 감각의 중요성, 네 번째로 풍부한 해산물 음식과 짧은 육식의 역사, 그리고 식기는 1인분씩 소식으로 담아서 먹는 문화이고, 여섯 번째로는 외국 음식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과 부식의 상차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주식은 쌀이 주식이고 국물 음식과 생선, 채소, 콩 등은 부식인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인 것은 거의 매끼 식사 때마다 미소라는 된장국을 먹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료는 가능한 가공하지 않고 그 자체의 맛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국물로는 가다랑어 포와 다시마를 우려낸 다시를 이용해 향과 감칠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절감과 미적 감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일본 요리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일본의 모든 음식에 있어서 계절감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식재료의 제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며 음식을 조리할 때도 이것을 적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끼 식사에 사용되는 그릇의 재질과 크기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음식의 종류에 따라 식기의 재질뿐만 아니라 모양도 달라지며, 음식 담는 법이라든지 음식과 그릇 색의 조화, 함께 차려내는 다른 그릇, 기구와의 조화까지도 고려하여 정성을 다해 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해산물 음식과 짧은 육식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섬나라인 일본은 풍부한 어장에 둘러싸여 있어 연중 다양한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해 적절히 응용하는 조리 기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오랜 기간 육식을 금기시했던 배경으로 고기 요리의 역사는 매우 짧으나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및 중국 요리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식기는 1인분씩 소식으로 담아서 섭취를 하였으며, 식기의 재질은 도자기, 칠기, 대나무, 유리 등 다양한 식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 음식에 대한 수용은 전통적인 일본 조리법과 교류를 통해 들어온 외국 음식의 조리법을 병령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징은 관동 요리와 관서 요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동 요리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도쿄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서 발달되었고, 맛이 달고 진하며 짠濃郁한 맛이 간동 지역의 특징입니다. 어패류를 이용한 생선초밥, 덴푸라, 민물장, 메밀국수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간서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전통적으로 일본 요리가 발달한 것으로 나라 지방을 중심으로 오사카의 실용적인 요리를 생선 요리로, 교토의 담백한 채소나 건어물 요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음식의 색과 형태도 그대로 살려서 음식의 모양을 아름다운 편이며, 소재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연한 맛이 특징입니다. 국물이 많고 연한 맛을 내는 간장을 사용하였으며, 이 간장은 보통 일본 요리에서 고이구치 간장과 우서구치 간장이 있는데, 고이구치 간장은 우리나라의 간장을 비교하면은 진간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서구치 간장은 우리나라의 국간장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서 요리는 교토, 오사카 요리를 카미카타 요리라고도 하는데, 배편에 의해 이 지역으로 운송되는 홋카이도산 다시마가 이 지역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요리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요리는 나라 시대에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사상이나 종교, 식사 양식 등에 있어서 일본 요리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일본 음식의 형식적인 측면이 완성된 것은 에도 시대이다. 근대에 들어서는 여러 외국의 영향들이 더해져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의 일본 음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요리의 역사를 시대별로 알아보면은, 첫 번째로 자연물 잠식 시대, 두 번째로 주식 및 부식의 분리 및 농경 시대, 세 번째로 당나라 음식의 모방 시대, 네 번째로 일본 음식의 발달의 시대,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일본 음식의 완성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서양 음식의 혼합 시대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 자연물 잠식 시대는 조몬 시대라고 그럽니다. 조몬 시대는 석기를 사용하여서 수렵이나 채집 생활, 그러니까 원시 시대의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 및 부식의 분리 및 농경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야요이 고분 시대, 야마토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쌀, 보리 등의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먹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청동기와 철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 시대에 처음으로
산초가 향신료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나라 음식의 모방시대. 이 시대는 일본의 나라시대, 헤이안시대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중국 대륙의 문화가 계속 들어오는 시대였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사회나 문화 행태에 많은 중국의 문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일본 음식의 발달의 시대. 이 시기가 이제 일본 요리가 적극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시대를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무사계급의 세력이 커지면서 수렵을 대규모로 하게 되어 있었고, 고기를 부식으로 하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이 시대는 일본 요리가 발달하여 식사에 관해서는 형식적인 것보다 간소하지만 아주 자유롭게 선택되었던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일본 음식의 완성의 시대, 아쩌찌, 모모야마 시대, 에도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 시대는 무사가 완전히 귀족화되었던 때이나 한편으로는 상인이 경제적인 세력을 가지게 되었던 시대고, 무사와 상인 두 계급의 기호가 함께 어울린 식생활이 형성되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중국풍, 서구풍 식생활이 받아들여져 genroku 시대에 일본 음식이 완성되었고, 세끼의 식사 횟수가 상하 모든 계급으로 보급되었고, 채식을 주로 하던 육식을 배척하며 생선이 중시되고, 정교하고 섬세한 미각과 아름다운 상차림이나 정진 요리가 존중되는 일본식 식생활이 완성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요리의 서양 음식의 혼합의 시대. 이 시대는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메이저 유신으로 개국 화친 정책이 채택되어 유럽 문화와 적극적으로 수입되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풍조가 식문화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빵이나 우유, 버터, 치즈, 커피 등 서양 식품의 유입과 함께 서양풍의 조리법과 식기 및 도구, 식사 방식 등이 수입되면서 당시에 일본과 서양 풍습이 혼재된 식생활을 형성되었던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요리의 형태와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응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항응 요리는 헤이안 시대의 궁중 행사 의식이나 대신임광 등의 항응의 연회 요리로서, 항응 요리라 하면은 밤이라든지 마른
감이라든지 과자, 전복찜, 연어 요리 이외에도 잉어나 농어 등 생물도 이용되었습니다. 조미료로서는 대표적으로 소금, 식초, 간장, 술 등이 이용되었고, 담는 그릇도 은기류나 동기류를 이용해서 그릇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진요리, 정진요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정진요리란 불교 사상을 기본으로 한 요리이며, 정진이라는 것은 불교의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잡념을 제거하고 몸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진요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요리를 말하며, 동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채소라든지 해조류, 근채소, 가공품 등을 식물성 기름으로 된장 등 다양하게 조리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이 아주 좋은 요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마와 마른 포고버섯에서 기본 다시 국물을 얻고, 채소와 두부 등 콩 가공품을 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불교의 식사에서 기원이 되어 일상의 식사로서 현재도 보급되고 있는 것이 많으며, 식단은 본선 요리 형태를 유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진 요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선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선 요리라 함은 무과의 예법 확립을 위해 시작된 요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도 시대인 1800년대에 발달한 요리이며, 메이지 시대까지 이어져 온 본선 요리이고, 민간에게 배급된 죄송합니다. 보급된 요리입니다. 현재는 거의 쇠퇴하였고, 관혼상제 등의 어뢰적인 요리에 그 자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남만요리. 남만요리는 통상 대상국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총칭하여 남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만 요리의 대표적인 요리는 일본 요리에서 덴뿌라 요리가 가장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포르투갈의 튀김 요리에서 유래가 되어서 일본 요리하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만리, 남만적게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요 남만리나 요런 어떤 그 의미는 일종의 조림 요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적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임류, 예를 들어서 단무지 절임이라든지 뭐 이런 절임 종류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성요리. 회성요리는 스님이 수련 중에 단식 참선을 하면서 추위와 공복에 고통을 느낄 때 가슴에 따뜻한 돌을 품은 것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실 때 요리가 나오는 것은 무로마츠 시대 중기인 140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1500년대 후반인 아쩌지 모모야마 시대에 원행이 갖추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탁복 요리. 탁복 요리는 중국인의 영향을 받아 알려지기 시작한 요리입니다. 그래서 식기는 중국풍이지만 재료나 맛은 일본인의 기호에 맞게 담백하게 변화하여 일본식 중국 요리라고 하는 탁복 요리가 탄생되었습니다. 탁이라는 의미는 식탁을 의미하고, 복은 식탁보 또는 식탁을 덮는다는 뜻으로 큰 그릇이나 접시에 담은 요리를 각자 나누어 먹는 행식의 음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보차 요리. 이 보차 요리는 에도시대 초기에 중국의 성녀로부터 보급된 사찰 요리의 행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요리. 해성요리는 연애용 요리를 의미하며 본선 요리의 약식으로 변형되어 이용되었습니다. 재료의 구색을 맞추고 동일한 재료를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현재 요리점이나 호텔 등에서 제공되는 술을 마시기 위한 주연을 위한 요리입니다. 연회에 나가는 요리로서 술을 즐기기 위한 음식을 말하며 에도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던 본선 요리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편안하게 앉아서 한 가지 순서대로 천천히 요리를 즐기는 회성 요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문적인 업소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일본식 식당에서 연회 행사용으로 나오는 코스 메뉴의 대표적인 요리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